이재명과 죽어도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한 3, 40명 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과 끝까지 간다 하는 게 한 6, 70명, 70명 정도 있고 네. 한 5, 60명 정도는 중간지대 예, 이제 사회 여론이나 분위기 따라서 네. 친명에 붙거나 뭐 반명에 네. 붙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이번에 한 35 정도 됐잖아요. 다음에는 한 70에서 한 제가 최소한 60, 70에서 한 100, 한 60에서 100 정도 최대 100 정도가 자유투표, 무기명 투표하면 네. 감옥 보내는데 찬성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막판 스포트를 내고 있고요. 자, 민주당 어떠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로 당내 개파 갈등이 며칠째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핫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핫해를 제가 오늘 3번 했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하고 짚어볼 얘기가 있는데 요거부터 좀 간단히 짚어보죠. 그래도 제일 큰 현안이니까 대통령 3.1절 기념사 요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비판은 있지만 잘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거 어떤 의미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극일선언이죠. 극일선언. 극일선언. 그러니까 일본이 이기고 극복한다. 그러니까 이겼다는 거지. 이겼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한일 관계는 대일 관계는 우리가 약자고 일본이 강자고 그 앞에서 데모하듯이 시위하듯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촉구한다, 요구한다.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5, 60년대 후진국에서 7, 80년대 개도국, 중진국으로 갔다가 지금 선진국이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작년에 보면은 종합국력에서 대한민국 6위, 일본 8위. 실제로 제가 외통위 하잖아요. 나가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나가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보세요. 지금 최대의 산업이 반도체 배터리인데. 그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위에 추월했고 그 전에 조선 가전 같은 것도 많이 추월했고 그리고 그 이제 물가 대비 그 1인당 소득 또 우리가 추월했어요. 그리고 일본 청년들 만나보면 지금 한국 젊은이들 대졸자 임금이 더 높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문화는 이미 뭐 비교도 안 되지. 한때 우리가 일본 문화 좀 봤지 지금은 다 그냥 한국에 그렇죠. 휩쓸었잖아요. 아유, 일본 노래 듣는 건 저희 고등학교 때 얘기지 사실 고등학교. 그렇지. 경제, 문화, 국방, 군사력이 우리가 강대국의 군사력을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이제 한 40대 이상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2030은 일본에 대한 어떤 열등을 시키는 거 전혀 없어요. 이미 이겼고 그럼 이제 이긴 사람으로서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포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포용적으로 할 수 있고 포용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반성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가 역전됐고 국력이 역전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극일선언을 한 거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면은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제 일본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있는 문제잖아요. 과거사 문제. 역대 문재인 대통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보수 진영 대통령들처럼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어땠을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그건 해야죠. 근데 그걸 전혀 그러니까 이제 총론을 이야기한 거고 협력 총론은 협력이지만 사실 민주당은 아직도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하고 있는 정당 아니에요. 시대 차원의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완용 이야기하고 죽창가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총론에서는 협력이지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는 따질 건 따져야죠. 뭐 독도 문제나 또 위안부 문제, 뭐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거는 엄격하게 따지고 하지만 국익의 가장 큰 요소는 경제하고 안보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안보상 일본이 우리의 적국이 아니잖아. 중국, 북한이 적국이고 지금은 또 신냉전화 돼가지고 우리가 미국,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하고는 훈련도 같이 해요. 정보도 안보적 국방정보도 공유하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칩4 하는 시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 사실은 요 2020년 총선인가요? 지난 총선 때 총선 직전에 사실 노재팬 운동 불면서 죽창가 얘기 나오고 국민의힘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 전신이겠군요. 자유한국당에게 이제 토착 외구 얘기 나오고
이랬을 때 민주연구 당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내부 보고서 보면 내년 2020년 총선에 이 반일 프레임은 나쁘지 않아. 이런 내용까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쓰려고 그럴 거예요. 네. 아마 다음 선거에도 또 쓰려고 그럴 건데 안 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여권의 다음 총선에 불리하지 않겠냐 제가 그거를. 제가 볼 땐 정무적으로 불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랑 상황이 바뀌었다. 아니 얼마 전에 뭐 슬램덩크 열풍 불더만. 뭐 지금도 열풍이긴 한데. 그리고 지금 다시 일본 노조팬 해봐요. 네. 교감 없어요. 감동 없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지속적으로 반일 장사하려고 여러 가지 이슈를 꺼냈는데 얼마 전에 기미가요? 서울 한바닥에서 울렸다. 누가 압니까? 근데 나도 잘 몰랐어요.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저도 참 적다고 느꼈는데 기미가요가 일본의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대회 때마다 항상 울렸어요. 서울 바닥에. 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과거 청와대에서 영빈관에서도 일본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국가를 틀어주면 일본 국가를 틀어주고 외교 행사 때요. 네, 그렇죠. 일본 국가인데 뭐 틀어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반일 장사는 이제 안 통한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반일 혐한 이용에 정치적 반사이익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반응한 거. 딱 그거죠. 딱 일본의 극우가 그래요. 일본의 극우가 혐한을 이용하거든요. 사실 요즘 보면 한국의 반일보다는 일본 국민의 반한 정서가 사실 커요. 이제 그런 게 크고 이걸 자꾸 이제 부추겨서 또 조장하기보다는 일본하고는 여러 가지 협력할 게 많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얼마 전에 김용민 의원도 일본 의원과 사이좋게 사진 찍었더만. 그럴 땐 친일해놓고 왜 또 이완용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총선에서 이 소위 말하는 반일 플레임으로 여권이 불리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이셨고요. 김건희 여사 얘기 하나 좀 해볼게요. 이 코바나 컨텐츠 협참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난 건데 뭐 검찰 수사가 어땠느니 이거는 뭐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법적인 문제니까 이거 좀 짚어보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건은 좀 아직은 남아 있지만 이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면 이 일종의 의혹을 떨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좀 자세히 아는데 그러세요? 대기업 10곳과 17곳이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협찬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왜 이렇게 많이 붙냐? 이 왜 많이 붙냐면요. 이 언론사가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사실 언론사가 이제 사실상 주관사인데 이제 언론사가 이제 자기 후원 활동을 하면서 미술품 전시회를 땡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품 전시회를 땡겨올 때 딴 게 아니거든요. 거장의 미술품을 누가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가 유능한 거예요. 그래서 야수파 걸작전, 야수파 알베르토 자코메티 아주 세계 초일류급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2018년에는요. 알베르토 자코메티전은 국민일보 창간 30주년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일보가 주관사여서 기업들 끌어온 거고 야수파 걸작전 연합뉴스가 한 거예요. 대형 언론사네요. 그러니까 주도한 게 언론사가 주도한 거예요. 코바나 컨텐츠 주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기업들 끌어온 거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러면 이게 무혐의 처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혐의 난 거지. 코바나 컨텐츠는.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좀 더 강폭 행보 좀 늘어날 거다. 활동이 자유롭게 이렇게 보시나요? 그 대통령실 정무적 고려가 있겠죠. 그래서 영부인한테 맞는 지금 동물 보호 이런 건 테마로 잡은 거 아니에요?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그리고 사회 그늘진 곳 이런 곳들 많이 다니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영부인의 전통적인 역할이 이제 대통령에게 챙기지 못하는 소외된 분들 좀 챙기고 하는 거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쪽으로 아마 행보가 늘어날 거다라는 말씀이셨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의원님 대단하세요. 저는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봤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저도 하루 전에 좀 쫄았어요. 안 맞을까 봐. 아니 너무 공개적으로 170석 부결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제가 듣고 있는 정보를 종합하면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탈이 한 35명 될 것이고 당장 부결시키지는 않지만 체포동의안이 여러 번 날아올 거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딱 맞는 거 보고 제가 어쨌든 의원들하고 또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잘 통해요. 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그리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양쪽 다 보면 정치가 좀 어려워지는 게 강경파들이 주도해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우리 당도 그렇고 목소리 큰 강경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싸우고 이러는데
사실 뭐 항상 협상만 하면 정치가 재미없긴 하지. 언론에서 쓸 게 없고 네. 협상에서 타결이 잘 되면. 뭐 저희도 인터뷰할 게 없긴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딱 보면 언론이 정치를 좀 망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싸워야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 이재명과 죽어도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한 3, 40명 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과 끝까지 간다 하는 게 한 6, 70명, 70명 정도 있고 네. 한 5, 60명 정도는 중간지대. 예, 이제 사회 여론이나 분위기 따라서 네. 친명에 붙거나 뭐 반명에 네. 붙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이번에 한 35 정도 됐잖아요. 다음에는 한 70에서 한 제가 최소한 6, 70에서 한 100, 한 60에서 100 정도 최대 100 정도가 자유투표, 무기명 투표하면 네. 감옥 보내는데 찬성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의원총회 있을 때는 그래도 다 압도적으로 좀 부결시킬 것처럼 그랬잖아요. 비명계 의원들이 그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 투표가 늘어난 게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의도된 거고 조직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로 보세요? 아니면 우연일치라고 보세요? 여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우리 당이 권위주의 쭉 계보의 네. 정당이기 때문에 자유가 좀 적을 거다. 네. 우리가 더 많아요. 우리 의총 때 다 이야기해요. 심지어 그 탄핵 전국 때도 의원들이 전부 다 자기 이야기를 다 했어요. 네. 그리고 탄핵파 누군지 다 알잖아요. 알죠. 그잖아요. 그리고 근데 민주당은 이 운동권 주류가 있어서 딱 눈치 보면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의원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좀 단절이 많아.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지. 누가 그랬다며 하태경 천공한테 정보 들었냐. 근데 민주당 천공한테 정보 들었지.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 민주당 쪽 내부 상황들. 그럼 그 분위기 압도돼서 의원총회에서 말을 못하고 말을 있었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처음 나와서 첫 봤다 타자가 중요한데 마이크 딱 잡고 무게 잡고 부결로 가야 됩니다. 딱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면 이게 오늘 코드구나 해서 말을 못하는 거죠. 의원님 저 다음은 2차 만약에 검찰에서 다른 사건으로 영장 또 치면 그러면 그때는 아마 100표 정도 늘어날 거다. 찬성표. 이탈표가 100표. 최대 100표. 최소한 최대 100표. 한 6, 70표. 그럼 가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인터뷰를 보면 김남국 의원은 반대, 부결, 요거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저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저랑 인터뷰했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거 완전히 저 투표 자체를 보이콧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속 안 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보이콧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 얘기한 것처럼 아예 안 들어가자고 결정을 하면 왜냐하면 그 부결 당론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기명 투표에서 무기명 들어가서 부결 당론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찍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부결 당론 강제할 방법은 불참이에요. 그렇게 되면 들어가는 사람 얼굴이 다 보이잖아. 살짝 공개 투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 봉쇄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확실히 범죄자 맞구나. 국민들이 죄가 많으니까 저런 식으로 뭐 원천 봉쇄하지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하태경 의원께서는 다음 총선에 민주당의 얼굴 뭐 당대표든 뭐 선관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이든 얼굴이 이재명 대표가 아닐 거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로 얼굴로 치를 거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로 치르려고 할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본인은. 당연히 본인은 그렇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깨지는 거지 뭐. 총선에서요? 네, 가능성은 어느 게 높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돌쇠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무대뽀로 나가는 그런 무대뽀 돌쇠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치러야 그 다음 또 계속 방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의원님은 예상하신 대로 다음에 100표 가까이 부결표가 늘어나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서 영장실심심사 받아서 만약입니다. 정말 만약이에요. 만약에 막 구속이 됐다. 그러면은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의원들이 이번에 구속시켜야 됐다. 후회할 거다. 물론 다음번에 구속시키려고 지금 뭐 결의 수준을 높이고 있을 텐데 만약에 뭐 투표 불참 원천 봉쇄해버리면 구속시킬 기회를 놓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아낼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부가. 다른 의원들이 이재명은 합리적이지 않은데 다른 의원들은 이렇게 너 구속할래 사퇴할래 그러면 사퇴 쪽으로
뭐 결단을 하지 않을까 기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믿을 사람은 믿어야지. 그죠. 언론 보도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되는 것보다 계속 총선 때까지 대표하는 게 총선 치료 나은데? 라는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던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정도로 가야 돼요. 제가 쭉 보니까 정도를 가지 않으면 요즘 우리 국민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꼼수 부리면 안 된다. 그 간사한 마음 다 알고 야근 마음 다 알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구속시키는 거는 당연하고 구속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재명 없는 총선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분당이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저희가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전당대 판세가 지금 뭐 1강 3중, 뭐 양강, 뭐 안철수 후보는 양강이라고 그러는 것 같고, 김기현 후보는 1강 3중이라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결선 투표 갈 거로 보십니까? 결선 전에 1차에서 끝날 거로 보십니까?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투표율이요? 네, 투표율, 그러니까 두 가지 투표율이 중요한데 변수가 지금 남은 게 하나는 전체 투표율, 그다음에 2030 투표율. 그러니까 2030 당원이 한 19%, 약 20%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체 투표율이 40%고 2030이 다 투표했다. 그럼 2030 비중이 50% 되잖아요. 와. 그러면 김기현 후보 결승 못 가죠. 그런데 2030이 절반 투표했다 그럼 10% 하고 전체 투표율은 한 50% 됐다. 그러면 이제 2030이 사실 반윤이거든요. 좀 그런 대부분, 성향이 대부분 지금 뭐 이준석 대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결승 없이 바로 결판 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2030 자발적 당원들이 많고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당 내에 비자발적 당원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한 35%에서는 50% 요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최저를 찍을지 최고를 찍을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결선을 간다고 하면 뭐 김기현 후보는 결선 당연히 가실 거고 안철수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 중에서 누가 결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지금 추세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속도인데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천하람 올라가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는 최근에 보면 선명성 더 높이려고 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예측 못 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철수가 무난히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다들 그렇게 봤죠. 그런데 천하람 후보가 관심도 많이 받고 또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하면서 좀 세를 결집하는 것 같고 천하람 후보 표는 조직표가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의 표 말씀하시는 확고한 거죠. 동원표가 있고 안철수 후보는 그런 동원표가 좀 약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김기현 후보 지지율이 약간 비례관계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윤이 누구 믿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이것도 막판 변수긴 하죠. 오늘 내일 떨어지면 김기현 후보 지지율 좀 떨어진다. 한 1분 남았는데 지금 전당대가 예상보다 훨씬 더 격화됐잖아요. 충돌이. 이거 끝나고 당이 잘 화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여당 전당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붙은 걸로 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 약한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그 전에 훨씬 셌죠. 훨씬 셌고. 대선 후보 경선이 아니라 전당대회도요? 전당대회도 셌고.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 될 때도 험한 이야기 엄청 많았어요. 뭐 수락산 804. 이준석 스타일 자체가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천하람은 그거에 비해서 좀 굉장히 온건한 스타일이고 요번에는 황교안 변수 때문에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니 자기가 비리 정치인이라고 몰아세운 사람을 자기가 결선 못 가면 그 사람 지지해야겠다. 그 뭐 자기 말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폭로한 것이 그렇게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튼 이상하게 선거운동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하태하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